네, 복수 함수론 1 5주차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5장에 나와 있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결국 중요한 거는 F가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들이 존재하고 이런 편도함수들이 존재하고, 네,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그 편도함수들이 특정 관계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코시-리만 방정식의 어떻게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뭐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아직은 못 하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어널리틱 펑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얘기를 하실 때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코시-리만 방정식을 어떻게 유도를 했냐 하면은 F'Z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얘를 F X X UX 더하기 IVX로도 쓰고, 얘를 이제 I로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VY 빼기 마이너스 IUY로 나타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제 Z에 대한 얘기로 바꿔서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F를 이제 Z 바로 미분한 게 뭐냐, 요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F를 Z 바로 편미분한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자세히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거는 Z였고 이거를 X 플러스 IY라고 쓴 거고, X를 2분의 Z 더하기 Z 바, Y를 2I분의 Z 빼기 Z 바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를 X, Y에 대한 함수, U도 X,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었는데 얘네들을 다시 Z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Z랑 Z의 컨주게이트인 켤레복소수인 Z와 Z 바가 둘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F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게 뭐냐? 그럼 F는 원래 X, Y에 대한 함수였으니까 체인 룰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연쇄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X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해준 거 더하기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고 Y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해준 거. 근데 요 X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요 관계식으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X를 Z 바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필요한 거는 Y를 Z 바로 편미분한 거는 마이너스 2i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i라고도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아까 X를 Z 바로 편미분해 준 게 2분의 1이었고 Y를 Z 바로 편미분해 준 게 2분의 i였으니까 얘는 2분의 1에 fx 더하기 fy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은 f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f를 x로 미분한 게 결국은 이거란 얘기고, f를 얘는 뭐 마이너스 i의 fy였으니까.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우리가 어떤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f를 z바로 편미분한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은 뭐 이렇게 우리가 uv에 대한 꼴로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되면은 잘 깜빡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랑 이제 이런 관계식도 여전히 성립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뭐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도 뭐 컴플렉스 폼이라고 뭐 나타내기도, 뭐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름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heorem 5.9랑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보고 어널리틱 펑션으로 넘어갈 텐데, f'z가 어떤 도메인에서 0이면 f는 그 도메인에서 컨스턴트다. 여기서 얘기하는 도메인은 오픈 셋이면서 커넥티드인 거를 뜻합니다. 뭐 커넥티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f가 뭐 어떤 집합에서 뭐 미분 가능한 앤데 f'x가 0이라고 해서 f가 항상 상수가 되냐? 뭐 대충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렇게 피스와이즈 컨스턴트까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서는 1이고 2에서 3 사이에서는 2인.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f' 0인데 f가 이 전체에서 상수는 아니죠. 그래서 뭐 이 0, 1이랑 2, 3이 뭐 이렇게 합집합되어 있는 애는 커넥티드가 아니다. 그래서 커넥티드인 게 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얘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f'z가 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이제 그 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f'z가 0이니까 우리가 얘는 ux 더하기 ivx vy 빼기 iuy 얘네가 전부 다 0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ux도 vy도 uy도 마이너스 vx도 다 0이니까, 특히 이 오픈 커넥티드 셋에서 그러니까 uxy도 상수고 vxy도 상수가 되겠죠. 그럼 뭐 f는 u 더하기 iv로 만든 거니까 뭐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얘기들도 아마 미적분학이나 뭐 해석학 시간에는 f'이 0이면은 뭐 적분을 먼저 배웠으면 뭐 적분해서 상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을 하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였고, theorem 5.10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는데, f가 이제 복소수에서 복소함수인데 f가 실변수 함수이고 미분 가능하면 이제 어떤 도메인에서 미분 가능하면 f가 상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리얼 밸류드라는 게 되게 좀 제한 조건이 큰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우리가 fz를 uxy 더하기 뭐 ivxy 뭐 이렇게 쓰는데 요 v가 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보면 미분 실변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v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 가능하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시켜서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를 만족하는데, 실변수라고 그랬으니까 v가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v를 편미분해도 0이니까 uv가 전부 다 상수입니다. ux, vx 전부 다 상수. 네. 뭐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책에서는 뭐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뭐 증명을 했는데 뭐 그렇게 증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따름 정리로 u 플러스 iv가 미분 가능하고 u나 v나 아니면 뭐 아규먼트가 상수라고 하면은 이제 f 자체가 상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상수여도 다 상수가 된다는 얘긴데, 아까랑 똑같이 f를 뭐 u 플러스 iv로 쓰면은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해서 ux는 vy, uy는 마이너스 vx를 만족시키는데, 만약에 u가 상수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뭐 v가 상수면은 얘가 0이 되는 거고,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탄젠트로 정의가 되니까 뭐 똑같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따름 정리 5.12도 f랑 g가 이제 둘 다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얘네 두 개의 리얼 파트가 같으면은 f랑 g의 차이는 상수밖에 안 난대요. 요것도 굉장히 특별하죠, 그렇죠? 왜냐면 상수밖에 차이 안 나는 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적분 같은 거 할 때도 적분 상수가 뭐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어차피 상수만 더해주고 빼주는 차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요 따름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는 리얼 파트만 같으면 걔는 상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얼 파트가 f의 거의 웬만한 거는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상수 빼고. 그러니까 상수 차이를 무시하면은 리얼 파트가 같으면은 그냥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저희 그냥 넘겨주면 되니까, 뭐 f 빼기 g를 h라고 해주면, 뭐 리얼 파트가 0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h가 그냥 상수함수가 되니까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얘기해주는 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사실상 실수부가 거의 다 결정을 한다. 마찬가지로 허수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i 곱한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의 정의가 뭐냐면, 우선은 어널리틱이라는 거는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미분 가능성, 뭐 연속성 이런 것처럼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얘가 미분 가능한데 거기 한 점을, 그 점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어떤 네이버후드를 생각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면 한 점에서 어널리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의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어떤 데이터가 잘 존재해서 f가 미분 가능하다. 어디에서? z0를 주위로 한 어떤 특정한 반경에서 반지름 델타짜리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 거기는 하지만 좀 영역에 가깝죠,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 디퍼런셔블 하다. 왜냐면 한 점에서의 디퍼런셔빌리티를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정의 자체가 좀 넓은 것 같아서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가 또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이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 도메인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어널리틱이면은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복소평면 전체에서 어널리틱인 거, 뭐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전부 다 어널리틱인 거는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 우리말로는 뭐 정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타이어 펑션은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인 거. 어널리틱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뭐 어떤 델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델타가 잘 존재해서 이제 적당한 영역 안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가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게 이상한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몇 가지 정리들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거를 잠깐만 떠올려 보면 f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z제곱이었죠. 절대값 z제곱이 어디에서 미분 가능했냐면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했어요.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 그러니까 얘는 어널리틱, 원점에서 어널리틱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원점을 포함하는 어떤 작은 영역이라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좀 원점 빼고 전부 다 미분 불가능하니까 어떤 네이버후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어널리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nowhere 어널리틱이라고 부르는데, 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보면은 x축 y축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x제곱 y제곱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플러스 i 곱하기 0 이렇게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해보니까 x축이랑 y축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x축에서 y축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디에서 어널리틱 할까? 어떤 한 점을 주의로 해서 적당한 네이버원들을 잡았을 때 그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까?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을 잡아도 네이버후드를 생각하면은 이 축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거를 잡아도 이제 그 네이버후드 안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어널리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뭐 증명을 뭐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다항식들은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다항식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a0 더하기 뭐 a1z 더하기 anz n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 보면은 당연히 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다항식은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정의된 거, 이렇게 분수꼴로 정의된 거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닌 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나눗셈이 잘 되니까, 나눗셈이 잘 되면은 우리가 복소 함수에 대해서도 목세 미분법 같은 게 여전히 잘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마크 5.15에 나와 있는 얘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f가 어떤 뭐 z0라는 점에서 어널리틱하면 어떤 뭐 엡실론이 존재해서 fz가 여기 이 네이버도 안에 있는 거에서 어널리틱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다. 그러면은 이 z0를 주위로 하는 어떤 작은 엡실론 볼이 존재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곳에서 전부 다 미분 가능하다.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오픈 볼이니까 이 안에 있는 한 점 Z1을 잡아도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이 Z1을 중심으로 반지름 델타인 게 전체에 들어가는 이 델타가 존재해요. 왜냐면 오픈셋이니까. 그렇죠? 오픈셋에 저희가 뭐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고, 모든 점이 인테리어 포인트라는 거는 뭐 반지름 잘 작게 잡으면은 다시 원래 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f가
Z1에서도 어널리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F가 뭐 한 점에서 어널리틱하다는 얘기는 그냥 그 점 주위에서 어널리틱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정의 자체로만 보면은 F가 어널리틱이면 그 점 주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좀 더 나아가서 원래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오픈셋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면은 어떤 한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그냥 그 점 주위에서 적당히 어널리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뒤에 티오렘 5.17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5.17을 먼저 정리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F가 이렇게 뭐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도메인에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U랑 V가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파셜 데리바티브도 아니고 연속인 거. 연속인 편도함수를 갖는데 또 코시리만 방정식도 만족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로 얻는 게 F가 어널리틱하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를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가 뭘 했었냐면 F가 미분 가능하면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게 F가 미분 가능하면 이런 편도함수들이 존재하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했었던 게 뭐냐면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F가 미분 가능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무슨 조건들을 줬을 때 F가 미분 가능하겠냐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우선은 코시-리만 방정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코시-리만 방정식이면은 미분 가능한 거 보장이 안 되니까 뭔가 코시-리만 방정식에다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코시-리만 방정식에다가 뭔가 추가로 다른 조건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조건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티오렘 5.17이 얘기하는 거는 U랑 V가 컨티뉴어스한 편도함수들을 갖고 그 다음에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이제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보다 좀 더 센 어널리틱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이거죠. 디퍼런셔블이 좀 더 크고 어널리틱은 좀 더 작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뭐 한 점에서 원점에서만 미분 가능한 애들은 원점에서 미분 가능 어널리틱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어널리틱이 좀 더 작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널리틱은 어떤 영역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이제 이런 곳에 있는 함수가 FZ는 뭐 Z제곱 이런 게 있는 거죠. 크기의 제곱. 얘는 Z는 0에서 미분 가능한데 어널리틱은 아닌 거죠. 그래서 티어렘 5.17은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디퍼런셔빌리티를 정확하게 딱 찾는 게 좀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은 좋은 성질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디퍼런셔블이라는 거는 좀 있고 어널리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영역에서, 왜냐하면 영역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1차원에서는 사실 영역이라고 해봐야 그냥 구간 같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이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2차원으로 확장이 됐으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2차원에서는 자연스럽게 영역에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왜 어널리틱을 다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제가 몇 마디 적어봤는데, 뭐 당연히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복소 함수에 대해서는 어널리틱한 게 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만 가지고는 좀 나쁜 함수들도, 좀 좋지 않은 함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걔네들을 좀 거르고 좀 좋은 함수들에 갖고 있는 좋은 성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좀 이상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함수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미적분학 시간에도 이제 적어도 미분 적분 가능하면 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었는데 미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더 할 얘기가 이렇게 확 줄어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디퍼런셔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좀 정의를 좀 더 세게 해서 어떤 영역에서의 디퍼런셔빌리티 같은 거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널리틱이라는 거를 가지고 오면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티어렘 5.16에 있는 이 평균값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얘가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건데, 뭐 정리의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티어렘 5.17을 증명하는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티어렘 5.16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뭐 해석학에서 했었던 거랑 뭐 크게 뭐 많이 다른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에 뭐 티어렘 내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이제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편도함수들이 연속일 때,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왜냐하면 평균값 정리를 쓸 때는 적어도 이제 도함수에 관해서 쓸 거니까 도함수의 연속성이 있으면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가 있어서, 원래 뭐 1차원 같은 데서는 그냥 뭐 F가 미분 가능하다만 있으면 됐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강하게 편도함수들의 연속성까지 좀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점 어떤 이런 영역에서 오픈 앤 커넥티드에서 저 한 점을 골랐을 때 델타라는 거를 얘가 여전히, 얘가 조금 퍼터브 해도 여전히 이 D 안에 들어오게끔 이 델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델타는 h 더하기 k 제곱이 델타보다 작게, 이런 델타를 항상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픈셋이니까 경계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뭐 경계로부터의 거리 정도 생각하면은 괜찮으니까. 그랬을 때 F를 이렇게 퍼터브한 거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편도함수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1차원에서 했었던 거랑 비교해보면 뭐 이런 거죠. fx 빼기 fy가 x 마이너스 f 프라임 c x 마이너스 y, 이거를 이제 x 플러스 h라고 써보면 는 f 프라임 c h인 어떤 뭐 c가 존재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약간 움직인 거, 약간 h만큼 k만큼 움직였을 때 그 차이를 우리가
뭐로 바운드 시킬 수가 있냐면 어떤 편도 함수들의 뭐 곱과 그다음에 0으로 가는 애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잘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의 증명 자체도 이제 2차원이긴 하지만 이제 차원 하나 고정시켜 놓고 뭐 x 고정시켜 놓고 y에 대해서 어떤 평균값 정리, 그다음에 뭐 y 고정시켜 놓고 x에 대한 평균값 정리 이렇게 쓰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서 theorem 5.17에 있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f를 뭐 u 플러스 iv라고 썼을 때 편도함수들이 전부 다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uv가 전부 다 연속이고 뿐만 아니라 코시리만 방정식도 만족을 하고 있죠. 만족을 해요. 뒤에서 그랬을 때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f가 어널리틱이다. 그래서 어널리틱인 거를 이제 보이려면은 이제 D 자체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려면은 뭐 어떤 한 점 Z 잡고 적당한 반경 내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널리틱인 D라는 거는 이제 임의의 D에 있는 거에 대해서 F가 그 점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주면 되고, 이 얘기는 결국은 그냥 모든 점에서 디퍼런셜을 한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델타 Z가 0으로 갈 때 F의 Z 더하기 델타 Z 빼기 FZ 나누기 델타 Z, 요게 D에서 잘 존재한다. 이게 D에서 잘 존재한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뭐 델타 Z는 어떤 복소수니까 델타 Z를 편의상 뭐 H 더하기 IK로 씁니다. HK는 둘 다 당연히 실수여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D가 이렇게 생겼는데 Z가 여기에 있을 때 이 F에서의 함수값이 잘 정의가 되려면 당연히 Z 플러스 DZ도 D에 들어갈 만하겠죠. D가 되게끔 델타 Z를 작게 잡아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HK를 작게 잡아주면 되겠죠. 뭐 이런 세팅 하에서 HK가 충분히 작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그래서 F와 FZ 더하기 델타 Z 빼기 FZ, 요거를 좀 잘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아까 저 평균값 정리가 필요했는데 얘네들은 다시 써보면은 FZ 더하기 H 더하기 IK 빼기 FZ, 이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Z를 X 플러스 IY라고 써보면은 이제 얘가 F의 X 더하기 H, Y 플러스 K 마이너스 FX Y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theorem 5.16에 있는 거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fx의 x, y의 h, fy의 x, y의 k 더하기 epsilon 1 h 더하기
epsilon 2 k가 됩니다. 근데 얘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근데 여기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이 fx는 마이너스 i의 fy였죠. 뭐 그 얘기는 fy는 ifx라는 뜻이니까 fy 자리에다가 얘로 묶어보면은 fx의 x, yh 더하기 ik가 되죠. 뒤에 얘는 그대로 있고, 요게 쓰인 거죠. 요게 어디에 쓰였냐면 요 등호 넘어갈 때 쓰인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얘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A를 H 플러스 IK로 나눠야 되니까, 왜냐면 얘를 델타 Z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주면 Z 더하기 델타 Z 빼기 FZ를 델타 Z로 나눠준 거. 그럼 얘는 H 플러스 IK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저 위에 얘가 있었고 epsilon 1 더하기 epsilon 2K, 얘를 H 플러스 IK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얘는 F의 X, Y가 되고 H 더하기 IK분의 epsilon 1H, epsilon 2K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느낌이 오죠. 얘가 0으로 갔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저 H 플러스 IK분의 epsilon 1H 더하기 epsilon 2K가 0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언제? H랑 K가 둘 다 0으로 갈 때. 그래서 각각을 쪼개서 살펴보면 H 플러스 IK에 뭐 epsilon 1, epsilon 2, K 이렇게 된 거를 epsilon 1 H 플러스 IK분의 H 더하기 epsilon 2에 H 더하기 IK분의 K 이렇게 쓰면은 여기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애들은 되게 좋아요. 얘네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렇죠? 왜냐면 절대값 h의 크기가 h 플러스 ik보다 항상 작으니까. 왜냐면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epsilon 1 더하기 epsilon 2보다 작거나 같은데, theorem 5.16에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해서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epsilon 1, 2는 hk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0으로 갑니다. 더해도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얘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보인 거는 뭐 이거죠. 델타 Z FZ 더하기 델타 Z 빼기 FZ 빼기 FX의 X, Y가 0으로 간다. 언제? HK가 0으로 갈 때. 그 얘기는 델타 Z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한 거고,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니까 사실 Z는 우리가 임의로 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Z는 임의로 고른 애였으니까 모든 D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 자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평균값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균값 정리에 대한 증명을 반드시 혼자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것도 잘 살펴보면 F가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어떤 영역에서 어널리틱인 거를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정의상 어떤 한 점에서의 어널리틱인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냥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임의의 점을 골랐을 때 그냥 그 점에서 어널리틱이면 돼요.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그냥 모든 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어널리틱이란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5.16에 나와 있는 거를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티어렘 5.17을 증명을 해봤고, 그럼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좀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제 5.18에도 우리가 뭐 조금 더 얘기를 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fz가 x제곱 더하기 iy제곱으로 생겼어요. 우선은 코시리만 방정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코시리만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u고 얘가 v니까 ux vy, uy는 마이너스 vx, ux는 뭐 2x니까 2x는 2y, 0은 0. 그러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은 y는 x에서만 만족하니까 에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을 하니까 미분 가능한 후보는 y는 x 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 z는 x 플러스 뭐 iy라고 썼을 때 뭐 x는 y 이건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한 거는 우리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곳에서만 이제 미분 가능한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좀 더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뭐 예제 5.19도 비슷하게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를 먼저 찾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제가 요 얘기를 안 적었는데, 디마크 5.20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f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f 프라임이 미분 가능하다. 이거 당연히 실수에서는 거짓이죠, 그렇죠? 한 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두 번 미분 가능한 거 절대 보장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왜냐면 뭐 책에 있는 예제로 살펴봐도 4분의 3에 x의 3분의 4제곱, 이거 요 지수가 1보다 크니까 미분 가능하죠.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근데 f'x를 생각하면은 x의 3분의 1제곱이 되는데 얘는 이제 루트 같은 거니까 원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서 f'이 미분 가능한 거 당연히 실수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미분한 거랑 원래 있는 거랑 뭐 그렇게 많은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8장에서 다시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f가 어널리틱이면은 f'도 어널리틱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아직은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쓸 수 없는 내용인데 나중에는 이것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미분 가능하면은 계속 미분 가능한 거예요.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가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 네. 요 얘기를 우리가 나중에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5.21에서는 우리가 2의 z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직접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z제곱 같은 거 한번 계산을 해봤죠. z제곱 미분하면 2z 된다라는 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은
zn 제곱 미분 1개 n 곱하기 zn 마이너스 1 제곱 되는 거 뭐 금방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 2의 z 제곱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미분을 해보면은 그냥 여전히 2의 z가 된다라는 거를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증명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미분 가능하다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z는 2의 z인데 이제 이거를 xy 입장에서 살펴보면 fxy는 2x 플러스 iy니까 2x의 코사인 y 더하기 i의 2x 사인 y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나 생각을 해보면 u의 x vy u의 y는 마이너스 vx 생각을 해주면 얘가 u고 얘가 v니까 ux 하면은 2x 코사인 y고 얘 해주면은 성립하고 uy 하면 마이너스 2x의 사인 y고 얘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점에서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편도함수들 다 연속이죠, 그렇죠? 모든 실수에서 그래서 ux, 뭐 uy, vx, vy 전부 다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2의 z는 모든 복소수에서 어널리틱이다. 그 얘기가 인타이어 펑션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2의 z에 대한 얘기했으니까 뭐 사인 z, 코사인 z 이런 것들 전부 다 2의 뭐 iz 뭐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을 미분을 해줄 수가 있다. 왜냐면 뭐 어널리틱하니까. 그럼 뭐 z 앞에다가 i 같은 거 곱해져 있어도 당연히 어널리틱 하겠죠, 그렇죠? 상수배 해준 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합성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여전히 잘 성립을 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티오렘 5.26에 있는 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뭐 미분 가능하고 얘네가 0이면은 뭐 여기에 성립한다. 이게 로피탈처럼 보이긴 하지만 로피탈은 아니죠, 그렇죠? 로피탈이 아니라 그냥 미분계수의 정입니다. 뭐 증명이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냥 gz 빼기 0을 그냥 빼주고 분자분모 z0로 z-z0로 나눠준다. 그럼 이제 분자분모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는데 뭐 미분 가능하다라 그랬으니까 각각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널리틱 펑션에 대한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는 이제 어널리틱 펑션이 갖고 있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성질인 뭐 하모닉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널리틱 펑션의 성질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